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 4월 12일 수요일 9시 30분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을 할지 또 하락을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CPI 지수 발표 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고 또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이 장 초반에 음봉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걸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하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약간의 하락을 하면서 어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첫 번째 CPI 지수 발표, 그리고 이 CPI 지수 발표와 함께 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라고 오늘 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로 나스닥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지금 매수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PI 지수 이슈입니다. 자, 오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긴축 우려, 그리고 CPI 지수 발표 전 혼조세, 오늘은 약하락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CPI 지수가 예측치는 0.4%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예측과 실제는 거의 틀리지 않고 비슷한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약 0.1%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현재 예측이 0.4%이기 때문에 그 근방인 0.3에서 0.5 사이가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CPI 지수 발표와 함께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CPI 지수의 경우 어느 정도 예측치에 부합한다라고 친다면 결국에는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CPI 지수가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는지 또 아니면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월에 만장일치로 9회 연속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점도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FOMC 회의록인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미리 알기보다는 주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장이 개장이 되고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CPI 지수 발표도 어느 정도 예측치가 있고 또 연준 FOMC 회의록에서도 아마 저희가 미리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들만 가지고 매수, 매도,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 앞서서 본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분석도 함께 보았을 때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 차트 분석을 해보면 현재 약 작년 6월부터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반년 이상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FOMC나 FOMC 회의록이나 이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추가적인 많이 하락이 됐다, 물가 상승 지수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차트상 주봉이 열려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발표가 난 이후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이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 모두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도 보았지만 약 반년 이상 이미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 구간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주봉으로 보았을 때 20주선 위에 있으면서 주봉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최근에 여러가지 악재들, 금리 인상 이슈, 경기 침체 우려, 은행주들의 파산 위기, 금융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나스닥은 다행히 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선에서 지지를 하고 계속해서 약상승이 나오면서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 방법을 가져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매수 시 유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제가 바닥권에서 약 반년 이상 행보를 했기 때문에 바닥권에 지지선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FOMC 회의록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이렇게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권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고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고 또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손절선을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짧게 리스크를 가진다면 이 상승 추세선을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나 홀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지지선을 손절선으로 잡고 매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폭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시 유의사항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 2009년, 2000년대 초 버블, 그때 대폭락이 나왔었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합니다. 이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적으로 홀딩을 했을 때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러한 수익을 내는 과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보시니까 저런 대폭락이나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버티는 것, 그러니까 홀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이 하락장 속에서 투자하시면서 분명히 깨달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꼭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에는 이 기술적 분석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멤버십에서 차트에 대한 모든 것,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 모든 것, 제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어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경우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수하실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매수 시 유의사항,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장기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장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지수나 FOMC 발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 이후에 예측을 하기보다는 발표 이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 잘 대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